안보정책 토론회는 사전에 알려드린 대로 두 가지 큰 주제를 갖고 2시간 동안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겠습니다. 1부와 2부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이 되겠는데요. 1부에서는 북핵 대응 방안과 한미 동맹 그리고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모병제와 군복무 기간의 단축 문제 그리고 사병의 봉급 인상 적절한가 타당한가 등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국방위원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주최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만큼은 자신 있다던 보수 정권 10년 동안 한반도 정세와 안보는 불안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했고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의 안보 태세를 시험했습니다. 안보가 이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위협이며 그 수준 또한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은 상호 확증 파괴 억제 전략으로서 한미 간 역할 분담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 측과 협의하겠습니다. 한미 간 SCM,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등을 통해서 한반도 주변에 전략 무기를 상시 순환 배치하고 전투자산 운영 권한 및 군사행동 등 중대 결정사항은 통수권 차원에서 상호 승인하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통수권자 간 핵우산 정책 완벽 이행 선언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군은 기존 재래식 기반 전력 확장 계획을 전면 검토 조정하고 전력 건설을 북핵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감시정탈, 정밀 타격, 적극적 미사일 방어, 응징보복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육자회담, 사자 포럼 협상, 남북 군사 대화를 통해서 핵 및 전쟁 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사드는 핵방어를 위한 군사적 효용성 면에서 완벽한 무기체계는 아니지만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서 한미 동맹이 합의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재검토한다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순방에 동행한 백악관의 한 외교관 보좌관은 동승한 기자의 질문에 차기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등 북핵 위협이 가시화된다면 사드를 배치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며 사드를 기회로 취해지는 중국의 경제 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자꾸 반대한다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은 반대도 찬성도 아닌 그야말로 다시 한번 국민의 뜻과 우리 국익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 사실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 19대 때 국방부에서 소위 말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우리 국방위원회가 핵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있었는데 그때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말 국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특히 다임 요소를 우리 군에서는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이런 다임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 결정이 내려졌어야 되는데 너무 졸속적인 결정이었다. 그래서 그때 최초의 과정은 결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당론을 재검토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이 약간씩 다를 뿐이지 본질은 재검토입니다. 재검토의 가장 중요한 건 국익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의 뜻과 다임 요소를 정확하게 적용한 국민의 국익과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안보 상황. 지금 미 부통령이 오는데 그 수행하는 기자들이 외교관 그 보좌관을 했던 분에게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지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야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을 한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소위 말한 절차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 시간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주제인 북핵 및 미사일만 오늘 주로 다뤄졌는데요. 비군사적, 초군사적 위협도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요즘 생물학전에 대한 또 염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미동맹은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서 앞으로도 회적, 건설적 관계로 계속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 사실은 예산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뒷받침하겠다 하는 얘기 3.5%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성 있게 국방 예산을 누가 줄 수 있느냐. 과거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짐작이 갈 거예요. 우리 문재인 후보는 그야말로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그리워서 가족들이 몽땅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에서 정말 병장까지 우리 여기 야전에서 다 근무하셨지만 어렵잖아요. 병장 되면 한 3개월 쉽게 하는데 거기는 전역하는 전날까지도 아주 해야 돼요. 거기서 아주 정말 군대 생활을 철저하게 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에 대통령 근처에서 통수권에 대한 연수를 충분히 하셨어요. 뭐 민정수석, 사회시민수석 이렇게 하시면서 통수권에 대한 수업을 하셨고 또 저하고 같이 국방위원을 했습니다마는 2년 동안 국방위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2기의 대한민국 안보 우리 문재인 후보가 바로잡을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